안녕하세요.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 코믹스입니다. 오늘은 아폴로 유저를 위한 팀 모음 영상인데요. 제가 윈도우 유저라서 기본적으로 윈도우 유저의 시각으로 설명드리지만 맥 유저분들도 적용 가능하신 팁들도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업데이트죠. 여기 인프로보드를 보시면 윈도우 아폴로 썬더볼트 WDM 드라이버 스테빌리티 앤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폴로 윈도우에서 써도 되는가 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윈도우에서는 썬더볼트 아폴로를 사용하면 윈도우 시스템을 사용하는 WM 드라이버가 클리킹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 현상을 피하기 위해 두 개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팁을 설명드렸던 영상인데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업데이트 내용이 바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윈도우 유저분들에게도 자신있게 아폴로를 추천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물론 썬더볼트를 쓸 수 있는 메인보드 혹은 썬더볼트 카드를 장착한 메인보드에 아폴로 X 버전 이상을 쓰셔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검증했던 메인보드는 과거에 썼던 프로아트 B550 크리에이터와 현재 사용 중인 TUF 게이밍 G690 플러스 D4의 썬더볼트 EX4 카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팁은 UA 미디 컨트롤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아폴로 콘솔을 미디 키보드나 미디 컨트롤러로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예시를 설명드리자면 바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마이크가 아폴로 아날로그 1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Q를 통해서 제 인터페이스인 링스 힐러로 ADAT로 전송돼서 녹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촬영 중에 제가 스피커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그 소리가 이 마이크로 들어가서 소리가 더블링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마이크를 뮤트를 해줘야 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디 키보드에 이 서스테인 페달을 연결해서 페달을 밟으면 마이크가 켜지고 발을 떼면 뮤트가 걸리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뮤트가 안 걸려 있죠. 발을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을 떼보겠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다시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을 떼면 뮤트가 되면서 마이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미디 컨트롤러로 콘솔의 거의 모든 파라미터를 조작이 가능합니다. 여기 DIM이라든지 토크백 버튼 같은 것도 할당을 해서 쓸 수 있는데요. 예전에 아폴로 X6를 썼을 때 토크백 버튼이 렉에 장착하면 너무 멀어서 토크백 버튼을 누르기 위한 용도로만 아폴로 트윈을 구매해서 굉장한 돈 낭비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기능을 알면 그럴 필요가 없이 미디 컨트롤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도 테스트해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한번 실험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돈값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DAW에서 미디를 사용하면 UA 미디 컨트롤과 겹쳐서 둘 중 하나는 사용이 안 됩니다. 해결 방법은 미디 컨트롤러를 두 개를 쓰는 방법이 있고 하나밖에 없다면 미디 작업할 때는 UA 미디 컨트롤을 끈 상태로 미디 작업을 하고 녹음 작업이나 이런 컨트롤러가 필요할 때는 DAW에서 미디 디바이스를 끊어주는 식으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고요. 가상 미디 드라이버인 루프 B1과 미디 OX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DAW와 UA 미디 컨트롤에서 동시에 잡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지 컨트롤 명령이 겹치는 건 여전하기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팁은 버추얼 채널로 루프백 녹음하기입니다. 아폴로는 기본적으로 루프백 녹음 기능이 없죠. 아폴로 콘솔 세팅에서 I/O 매트릭스로 들어오시면 아웃풋 채널 1, 2가 있습니다. 아폴로의 WDM은 기본적으로 이 I/O 매트릭스의 1, 2번 채널로 라우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모니터 L과 R로 나가도록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같은 걸 지생하면 모니터 L, R로 소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버추얼 1과 2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스테레오 채널로 링크된 버추얼 1, 2 채널로 소리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페이더가 올라가 있으면 모니터 아웃으로도 소리가 나가게 됩니다. 사실 CPU 업그레이드가 주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기존의 라이젠 CPU를 썼었는데 인텔 환경으로 넘어가서 즉 모니터 LR로 바로 나가던 소리가 버추얼 1, 2 채널을 거쳐서 나가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DAW에서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큐베이스에서만 설정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테레오 인풋에 버추얼 채널 1, 2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테레오 오디오 채널을 만들어서 스테레오 인풋을 선택하면 녹음이 가능합니다. 싱글코어 점수가 약 12점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멀티코어 점수도 13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한 가지 연계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컴퓨터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미터로 확인하자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알려드린 것 같아서 아폴로 팀 영상이니 아폴로를 통해서 잠깐 더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컨트롤룸을 사용하기 때문에 컨트롤룸에서 모니터 아웃을 역시 버추얼 1, 2로 설정하겠습니다. 컨트롤룸을 안 쓰시는 분들은 아웃풋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튜브 등 윈도우 시스템에서 나오는 WDM 소리와 DAW
DAW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이 버추얼 채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루프백이라는 스테레오 오디오 채널을 하나 만든 다음에 노 버스로 아웃풋을 죽이고 안전을 위해 볼륨을 최대로 내려놓고 모니터 버튼을 켜놓으면 모든 소리들이 다 이 채널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데 소리가 나가지는 않는 상황이 돼서 피드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터 플러그인 같은 걸 걸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DAW 소리, 유튜브 소리까지 굳이 세 가지 DAW를 다 보여드리지 않아도 잘 작동을 합니다. 아폴로 기준으로 설명드렸지만 다른 인터페이스 쓰시는 분들도 이걸 힌트 삼아서 세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채널은 미터를 보는 용도뿐만 아니라 루프백 녹음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DAW에 있는 소리를 프린트하겠다, 그럼 녹음 버튼 누르고 녹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아웃풋이 죽어 있으니 이렇게 새로운 스테레오 채널을 만들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유튜브 등 WDM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저희는 DAW 소리도 버추얼 채널로 나오고 있으니 그냥 녹음하면 소리가 겹치겠죠. 이 루프백 채널을 솔로로 해줍니다. 그럼 다른 채널들은 뮤트가 됩니다. 그 다음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프로툴스가 32비트만 지원하므로 맞춰서 32 솔로를 하고 녹음을 하니 DAW 소리는 녹음되지 않고 유튜브 소리만 녹음이 잘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오디오 채널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팁은 볼륨 컨트롤러 이슈입니다. 제가 아폴로의 볼륨 노브를 진짜 세밀하게 천천히 조작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잘 봐주세요. 보시면 0.5dB 스텝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나요? 마이너스 17dB에서 마이너스 18dB로 넘어올 때 갑자기 1dB 스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0dB로 갈 때는 또 2dB 스텝입니다. 마이너스 28dB부터는 2.5dB 스텝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볼륨 컨트롤러가 아래쪽에서 놀수록 볼륨 노브를 세밀하게 조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정말 세밀하게 일정한 볼륨으로 내리거나 올리면서 작업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건 매우 불편한 점입니다. 믹싱 때는 헤드룸이 많기 때문에 레벨을 많이 올려서 작업하니까 상대적으로 볼륨 노브가 위에서 놀겠죠. 그럴 땐 괜찮겠지만 상업 음원들만큼 음압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레벨을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어서 이런 일정하지 않은 스텝이 문제가 됩니다. 저는 지금 제네렉 유저라서 제네렉 레벨 컨트롤러로 스피커 자체 레벨을 컨트롤하거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링스 힐로를 쓰기 때문에 링스 힐로는 0.5dB 스텝씩 모든 볼륨에서 정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아폴로만 쓸 때는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작업 중인 믹스의 레벨이 작아서 이렇게 올려서 작업할 때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큰 음압으로 작업 중이라 이렇게 내렸다, 그럴 때가 문제인데, 그때 이 DIM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레벨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높은 값에서 놀 수가 있는 거죠. 즉 작은 레벨로 작업하실 때는 쓰던 대로 쓰시다가 큰 레벨로 작업하실 때는 DIM을 누르고 볼륨을 다시 올려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볼륨 컨트롤 노브이든 DIM 버튼이든 최종 모니터링을 아날로그 모니터 아웃으로 하고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 컨버터를 통해 모니터링할 때 Q아웃을 통해 ADAT 신호를 쏴주고 믹스를 켜둔다고 해도 아폴로 내장 모니터 컨트롤 노브랑 DIM 같은 모니터링 컨트롤러 기능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세팅에서 디지털 아웃을 SPDIF로 잡고 디지털 미러 기능을 켜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지만, 그럼 사용 가능한 디지털 포트가 8채널에서 2채널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 컨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볼륨 컨트롤 가능한 스피커라든지 볼륨 컨트롤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컨버터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볼륨 컨트롤할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팁은 녹음할 때 UAD REC 모드와 MON 모드가 있다는 건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REC는 인서트 이펙트를 프린트하고 MON은 인서트 이펙트가 걸린 소리를 모니터로만 듣고 드라이 소스로 녹음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컬 녹음을 하는데 컴프레서와 EQ는 내가 설정한 대로 프린트하고 싶지만 오토튠은 수정 가능성이 있어서 모니터만 하고 드라이로 녹음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인서트 순서별로 따로는 불가능한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니즘 프리 기능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유니즘 프리는 무조건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유니즘 프리에 걸 수 있는 플러그인 중에 EQ와 컴프레서를 지원하는 채널 스트립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이렇게 EQ와 컴프레서 같은 거는 프린트가 되어서 녹음이 되고, 인서트에 걸린 오토튠은 모니터링에는 들리지만 녹음에는 적용이 안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팁입니다. 이렇게 오토튠을 모니터링하면서 녹음할 때 콘솔 오토튠에서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 C를 바이패스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 카피해서 DAW 채널에 있는 오토튠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페이스트가 안 됩니다.
즉 오토튠은 기본 뷰의 내용들만 카피가 가능하고 어드밴스드 뷰는 카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AW의 오토튠에서 어드밴스드 뷰로 들어가 이번엔 B와 D를 바이패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피를 해서 UA 콘솔에 있는 오토튠으로 페이스트, 적용이 됐습니다. 즉 반대로 DAW에서 콘솔로는 카피가 됩니다.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오토튠의 어드밴스드 뷰에서 뭔가 변동이 있을 때는 DAW에서 먼저 수정하고 콘솔로 가져가는 순서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